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현안인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어디쯤 가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다시 만났는데 역시나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현재 1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여야 간의 협상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고요.談判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 양자의 격차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을 조금 일찍 마치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타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조건 없는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프리덤 코커스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한 타결은 없다고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장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은 1조 5천억 달러를 채무 인상을 해줄 테니까 바이든 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삭감 법안이라든지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서 지출을 크게 감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2021년도에 통과되었던 인프라 투자 법안 중에서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는 도로 보수라든지 교량 건설 그리고 고속 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 간의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험 자산 축소하는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부채 한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혹은 별로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 셧다운이 나타난다면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예상되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디폴트가 경제나 정치 상황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XDA 전에 타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인데요. 아무래도 디폴트가 일어난 뒤에 협상이 타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멜트다운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멜트다운을 피하더라도 경제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피해는 입을 거로 보여지고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디폴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됩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예금 유출로 인해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대출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환매가 지금 상당히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의 리스크 오프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에 걸쳐서 재정적 부담이 7,5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질서를 떠받치러 왔던 미 달러가 흔들리면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패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말씀하신 걸 들으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몇 개 시나리오 가운데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예측 가능한 이제 얘기들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 정도보다는 봉합이 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6월 1일, 6월 초에 그게 이제 봉합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끌고 갈 텐데요.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좀 준비 중인 쓸 수 있는 다른 카드, 플랜 B가 있을까요? 네, 현재 협상 과정이 낙관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멸적인 결과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은 액면이 1조 달러 규모의 플래티넘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해봤는데 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신용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발행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여러 번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똑똑하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엑스데이를 전후해서 금융시장이 교란이 발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연준에 보이는 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은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시킨다든지 사태가 좀 악화된다면은 이를 양적 완화로 돌리고 그리고 지난 2011년도처럼 주가가 한 20일 사이에 무려 20% 같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연준이 나선다면 아무래도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매년 파국으로 갔던 건 아닙니다. 봉합이 되는데, 근데 2011년의 상황이 워낙 강하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그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주변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네, 미국의 셧다운 같은 경우는 자주 있었고요. 이제 디폴트가 문제인데 네. 2011년, 2013년, 2015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1년도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대통령과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하원만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쟁이 워낙 심하게 불거지면서 채무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년물이 70bp 그리고 5년물이 60bp까지 치솟으면서 리스크 오프 현상이 전 금융시장을 강타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스탠다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194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이 당시를 보면요, 그 차트에 보시는 바처럼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16.7%가 떨어지면서 MSCI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 폭락을 했습니다. 또 상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1% 치솟았고요. 원유 가격은 17%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때와 같지 않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보다도 미국 국채 발행 한도는 현재는 2배 정도 늘어난 31조 정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행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2011년도에는 실업률이 9%에 달했고 그리고 제로금리 정책이었고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을 더 중시했지만 지금은 정책금리가 5%고 실업률이 3.5%로 낮은 상황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전하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주시장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 불안도 사실은 수면 위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한데요. 그걸 좀 알 수 있는 은행 직원들, 은행 대출 담당자 조사 이게 최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은행 대출 담당자 조사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네. 되는데요. 연준이 이번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기간 동안에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바처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출 태도 지수 같은 경우는 46까지 떨어졌는데요. 또한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지수 같은 경우에도 73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출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상황은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직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자금 수요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그리고 중견기업의 자금 수요는 무려 55.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5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리먼 쇼크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은행 파산이라든지 경영 불안이 심화된 상황이 지금도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7월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중국 경제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중국 흐름들도 체크를 추후에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94, 코스닥은 829로, 네, 코스닥이 오늘 강한 흐름세가 강화가 되면서 1.5% 상승세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